안녕하세요. 루이였습니다. 네, 오늘은 라이브 GDX 간단하게 이제 클래스를 좀 변경하고 스플래시 씬이라든지 그 씬을 간단하게 만드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테스트 P를 이용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코드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프로젝트 안에 보게 되면은 코어 프로젝트 안에 My GDX 게임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있었던 이 클래스 파일에다가 코드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어플리케이션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이제 상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어댑터가 뭐냐면요, 일종의 그 PC나 안드로이드 혹은 iOS에서 실행되는 그 어플리케이션, 그 백그라운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라이브 GDX 자체 내부에 백엔드에 있는 여기 보면 LWJGL이 있고, 그다음에 뭐 JGL, FW, 그다음 뭐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iOS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그 화면을 전송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이 어플리케이션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어댑터는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리스너라는 거를 이제 상속을 받고, 아니,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참조를 하고 있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게임이란 클래스도 똑같이 어플리케이션 리스너를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사용하실 때 어플리케이션 어댑터 또는 게임 둘 중 아무거나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이제 화면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필드로 스크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을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뭐 iOS나 안드로이드 이런 곳에 전달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델리게이트 즉 전달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보게 되면은 뭐 set 스크린도 있고, 그다음에 get 스크린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렌더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얘가 이제 필드를 가지고 있는 이 스크린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즉 스크린에 있는 렌더를 호출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이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화면을 꾸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 우리 코드는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어댑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게임으로 바꿔줄게요. GDX의 게임으로. 현재 보면은 이제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 어플리케이션 어댑터나 게임이나 그 기본적인 거는 뭐 비슷하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음, override public void dispose. 이 dispose 같은 경우에는 종료될 때 호출이 됩니다. 종료될 때 호출이 됨. 그래서 지금 스크린으로부터 즉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현재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그 스크린을 가지고 와서 그 스크린 안에 있는 디스포즈로 호출하게끔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GDX 자체를 이용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리소스들을 이용할 건데, 이런 이제 스프라이트 배치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텍스처,
이 텍스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 리소스가 즉 메모리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그 프리 즉 메모리 해제를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은 메모리 리기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해 하게끔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배치가 디스포즈가 가능하고, 똑같이 텍스처는 뭐 여러가지 방면으로 사용하게 될 거니까요. 여기서 텍스처는 쓰지 않을 겁니다. 쓸까요? 뭐 고민이 되네요. 어떻게 할지. 대충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렌더 메소드 안에 내용도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주시고 슈퍼.렌더로 해주세요. 이 슈퍼.렌더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 게임에는 스크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크린에 가지고 있는 그 렌더 메소드를 호출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게임에서 이용할 카메라인 오소로틱 카메라, 즉 직교 카메라, 오소그래픽 카메라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카메라. 그 다음에 이 카메라 이제 화면을 어떻게 보여줄지 그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출력 범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개념의 뷰포트가 있는데, 이 뷰포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어느 화면이건 그냥 늘려서 그냥 핏 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스트레치드 뷰포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뷰포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게임의 크기를 써야겠죠. 이제 가로 세로 크기로 해야 되는데, 그냥 뭐 public static final int 뭐 width는 640에 public static final int 높이 헤이스는 480 4대3 비율이죠. 뭐 요새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뭐 16대9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그렇게 맞추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4대3 비율로 맞추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create 이 부분에 오셔서 this set 씬이 아니지. 일단은 뷰포트를 만들어 줄게요. View Stretched Viewport 안에 들어가는 게 월드 위스랑 월드 헤이스. 여기다가 위스, 헤이스, 그다음에 카메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위에 카메라는 New 오소그래픽 카메라, 똑같이 뷰포트 위스랑 뷰포트 헤이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스, 헤이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가로 세로는 이제 화면의 크기고요. 여기서의 가로 세로의 크기는
게임 내부의 크기라고 해야 되나? 아까 보셨다시피 월드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굳이 뭐 다르게 하실 거라면은 이 부분을 적절하게 뭐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프라이트 배치 얘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텍스처는 일단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게임 화면에서 뭐 뒤로 가기 버튼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 뒤로 가기 버튼, 그 백 버튼을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그걸 캐치하기 위해서 GDX의 인풋에 set catch back key를 true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패키지를 만들게요. com.hdx.game 패키지를 잡고 그 밑에 패키지 하나 더 잡습니다. 저는 뭐 그냥 뭐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다가 클래스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얘는 이제 베이스 씬이라고 만들게요. 이 베이스 씬은 우리 이제 씬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스크린을 여러 가지 만들 건데 그 스크린들의 기본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추상 클래스고요. abstract 그 다음에 얘는 extend screen 스크린을 첨부합니다. 임플리먼트네요. 네, 스크린을 참조하고 이제 이 베이스 씬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것들 public, orthographic, 카메라 그리고 public viewport, public sprite 배치 그 다음에 뭐 여기 추가적으로 폰트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야겠고요. public base scene 여기에 my gdx game app 라고 해줍니다. public my gdx game의 앱 그래서 this 저게 필요가 없을까나 this 카메라는 앱 카메라인데 잠시만요. 퍼블릭을 안 해놨네요. 퍼블릭 앱 카메라 그리고 똑같이 뷰포트도 앱 뷰포트 그 다음에 this 죠 this 배치도 똑같이 앱 배치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public abstract void init 초기화 함수를 꼭 만들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public abstract void update
플로트 델타 얘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public abstract void esc 얘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100키 눌렸을 때 얘는 내부 컴포넌트 업데이트 할 때 쓰고요. 얘는 초기화죠. 네, 대충 뭐 이렇게 만들고요. 이 퍼블릭으로 할지 프로텍트로 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차원적으로 보자면은 퍼블릭보다는 프로텍트가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후에 좀 더 확장성을 이제 고려를 하자면은 앱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protected by GDX 게임의 앱에서 this.app은 앱 해서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똑같이 하나 더 패키지를 만들어서 com.mygdx.game의 scene 그래서 scene을 하나 더 만들고 이 scene에다가 클래스로 splash 라고 하나 더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extends base scene 이렇게 그 다음에 implement 메소드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컨스트럭터 하나 더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init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요. 빼먹은 게 하나 있네요. 여기에 베이스 씬에 protected 스테이지가 하나 있어야 돼요. 스테이지 이 스테이지가 뭐냐면요. 일종의 추가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어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스크린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제일 밑바닥이 있는데 거기서 그 밑바닥에 하나 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덧대어서 하나 더 그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배경 그리고 그 위에다가 캐릭터들을 그린다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그 뭐 유저 인터페이스들을 그린다든지 해서 이 init랑 업데이트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준 그런 이제 함수인데 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렌더 있죠? 이 렌더에다가 밑에다가 업데이트 하고 델타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이 렌더에는 gdx.gl 클리어 컬러에서 0, 0, 0, 1 gdx.gl 클리어에서 gl20.gl 버퍼 비트 이런 식으로 기본을 깔아주세요. 그리고 이 스플래시에 여기 컨스트럭트에다가 아까 방금 추가해준 스테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뷰포트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뷰포트 만들었죠? 그 뷰포트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init에다가 기타 컴포넌트들이나
아니면은 이미지 리소스나 뭐 오디오 리소스 같은 거 여기다가 초기화 시켜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추가적인 컴포넌트나 아니면 스테이지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 즉 갱신 해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만든 스테이지하고 액트 델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 액트가 일종의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업데이트 위에다가 stage.draw 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먼저 그리고 후에 업데이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이 show는 안 건드리셔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ESC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플래시 씬이다 보니까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디스포즈는 이따가 다시 해줄 거고요. 네, 이렇게 스플래시 씬이 어느 정도 작성이 되었으니까 다시 메인 클래스가 있는 이쪽으로 오셔서 이 렌더를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해줄게요. 어떻게 수정을 해주느냐? if gdx.input. is key pressed 해가지고 input.keys back 또는 gdx.input.is button down input.buttoned back 했을 때 베이스 씬으로 컨버전 해주고 어느 거를 this.getScreen 그리고 .esc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건드릴 게 없네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스플래시 씬을 한번 띄워봐야 되는데 어떤 이미지를 쓸지 지금 고민이에요. 이미지를 쓸지 아니면은 폰트를 쓸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폰트를 써보도록 할게요. 잠시 시스템 내부에 어떤 이제 쓸만한 폰트가 있는지 지금 보고 있는데 쓸만한 게 거기서 거긴 것 같네요. 이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의외로 이제 필기체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이것도 있어 보이네요. 이걸로 합시다. 네, 얘를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이제 TTF 파일, 이 폰트 파일을 복사해다가 어디에다가 붙여넣느냐? 안드로이드의 에셋 하고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디렉토리 폰트라고 만들어서 여기다가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명칭은 편하게 바꾸도록 할게요. 폰트 1로.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써주도록 할게요. 우리는 뭘 쓸 거냐면요. 씬2D에 있나?
그래픽이 있나? 아니군. 유틸이 있나 보다. 아니네. 프리 타입 폰트를 쓸 건데 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가 어렵네요. 아, 검색이 빠르겠다. 네, 프리 타입을 이용할 거예요. 프리 타입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제가 있어요. 어, 어디 있더라? 뭐 이거는 코드고 뭐 그냥 직접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리 타입이 있나? 네, 있네요. 일단은 비트맵 폰트를 쓸 거고요. 저희가 폰트가 될 거고 얘를 이제 여기서 만들어 줄 거예요. 프리 타입 폰트 제너레이터는 new 프리 타입 폰트 제너레이터. 여기 이제 폰트 파일을 넣어야 되는데 어떤 파일을 넣느냐? 우리가 아까 가져왔던 이 폰트 요거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gdx.file.internal 해서 폰트에 font1.ttf 파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freetype 폰트 파라미터 그래서 파라미터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얘는 new freetype 폰트 파라미터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파라미터 뭐 컬러는 컬러 뭐 블랙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초기화 색상을 좀 바꿔야겠네요. 000이면은 검은색이죠. 111로 해서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사이즈는 한 32포인트 정도 해줄게요. 파라미터 캐릭터스 어느 글자를 만들 거냐 저는 뭐 제 문구를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리아스의 게임 스튜디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도록 할게요. 그럼 뭐 파라미터에 뭐 추가적으로 해주실 게 있으면은 또 해주시면 되고요. 뭐 되게 많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뭐 플립도 되고 뭐 스페이스도 되고 뭐 컬러 뭐 보더 뭐 윤곽선도 넣어줄 수 있고 뭐 감마 뭐 커닝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저 위에 세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폰트는 generator font에서 만듭니다. 파라미터 이용해서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거 제네레이터를 디스포즈 해주세요. 바로 파라미터는 디스포즈가 없어요. 그냥 냅두셔도 됩니다. 이거를 안 해주시게 되면은 이 프리타입 폰트 제네레이터 자체가 메모리를 엄청 먹기 때문에 좀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디스포즈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디스포즈 왔을 때
폰트 점 디스포즈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됐고요. 이제 여기다가 렌더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줄게요. 우선은 이제 폰트를 그릴 건데, 폰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배치가 하나 필요해요. 우리는 스프라이트 배치로 배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배치.begin 뭐 그 위에 이제 카메라.update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써줘도 되겠지만, 다음에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어야겠죠. 배치 begin하고 end, 그리고 이 사이에 배치.draw 해도 되고요. font.draw 해서 배치, 다음에 캐릭터 시퀀셜 뭘 쓸 거냐 그러면은 똑같이 로이아스의 게임 스튜디오 이렇게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뭐 float x, float y 뭐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xy를, 그러니까 xy 좌표를 일반적으로는 모니터 좌측 상단이 0,0이죠. 근데 얘는 GL 좌표계라고 해서 얘는 좌측 하단이 0,0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GL 좌표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가로 640에 세로 480이니까 그냥 대충 하죠. 280에 480이니까 240 정도, 26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그리게끔 해줍니다.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글을 그리는 겁니다. 일단은 뭐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번 확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create myGX game 메인 클래스로 오셔서 이 create 이 밑에다가 set screen 하고 new splash 하고 this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네, 동작은 하네요. 근데 화면 크기가 좀 설정한 게 안 맞는 것 같죠? 1대1 비율 같아요. 4대3 비율이 아니라. 그래서 이 비율을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는 이제 실행하는 그 부분이 문제라서 이 데스크탑 런처로 가줍니다. 그래서 이 config를 건드려 줄 건데요. config.width는 640, config.height는 480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변경된 크기대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원래 이 크기였네요. 4대3 비율이 아니라 1대1 비율 같네요.
너무 앞으로 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글자 크기도 좀 작은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이걸 좀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한 64포인트 2배의 크기로 하고 그 다음에 280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것 같으니까 200으로 줄여주고요. 네, 250으로 줄여줄게요. 네, 이번에는 이게 넘어가 버리네요. 좀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00 80 네, 어느 정도 가운데로 왔네요. 음,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글자만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음 방법으로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이 방법은 이제 이 글자에다가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포넌트로서 라벨을 하나 만듭니다. 라벨. 혹시 뭐 AWT나 뭐 스윙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라벨은 텍스트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이제 위젯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벨에 라벨 이나이트에서 라벨을 만들기 전에 이 라벨에 대한 파라미터 정의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 파라미터 정의를 어디서 해주냐면요. 라벨 스타일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라벨 점 라벨 스타일에서 스타일 하나 만들고요. 는 new 라벨 스타일. 그래서 파라미터를 보면은 지금 폰트랑 그 다음에 폰트 컬러가 들어가는데 우리 폰트 만든 거 있죠? 그래서 폰트 써주시고 그 다음에 컬러 점 블랙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스타일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또 있어요. 뭐 백그라운드 있고 다시 폰트를 바꿀 수도 있고 한데 그냥 요 정도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라벨을 만들어 줍니다. 라벨은 new 라벨 보면은 이제 캐릭터 시퀀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킨 혹은 이제 라벨 스타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캐릭터 시퀀스 요거랑 그 다음에 우린 스킨이 없기 때문에 스타일을 써줍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스테이지에다가 add actor 그래서 라벨을 넣어주시고요. 라벨.set position에 80에 250 alignment는 align의 center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아까 그렸던 요거는 이제 없어도 됩니다. 지워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뒤쪽으로 빠져 있네요. 이 얼라인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나와요. 너무 위에 가 있는 듯한 느낌도 나고
이게 가운데를 맞추기가 좀 어렵죠? 이 가운데를 맞추는 방법이 예전에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가로 위치를 맞춰야 되는데 myGXGame.에 with 마이너스 라벨 점 get 하고 with에 나누기 2 똑같이 myGDX.Haste. label.getCliffLayout.Haste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되는 걸로 기억을 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니네요. 아니구나. 맞구나. 여기다가 얼라인 센터 해주면 돼요. 네, 그럼 정확히 가운데로 옵니다. 이 글리프 레이아웃이 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글리프 레이아웃이 뭐냐면요. 이 글자 자체의 레이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이 글자 자체에 대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미지화가 되어 있어서 그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 그 크기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이제 하나하나 글자들이 하나에 그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이나 단어 같은 걸 만들게 돼요. 그 만들게 된 거를 하나로 이렇게 뭉쳐 놓은 거를 이제 글리프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글리프 레이아웃에 대해서 그 with랑 heice를 가져왔죠. 가로 세로 길이를.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그 가로 길이랑 그 단어에 대한 그 글자의 높이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중앙을 찾는 공식을 이용해서 중앙에 위치시키고 그리고 얼라인 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정렬까지 해서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맞춰줬는데 아까 제가 이걸 설명을 할 때 이 라벨에다가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했죠. 이 효과를 이제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cene2D의 actions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액션이 되게 많아요. 뭐 반복하는 거, 그다음에 뭐 parallel, move to, move by, 뭐 그다음에 뭐 float, int action, 뭐 그리고 컬러 있고, 알파 있고, 뭐 애프터 있고,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이제 한번 효과를 줘보도록 할게요. fade in, fade out 효과를 먼저 줘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테이지 애드 되기 전에 얘의 이 라벨에 대한 투명도를 최대 안 보이게끔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벨.add action 그래서 actions 알파에서 알파가 0f가 최대였나? 헷갈리네요. 1f가 최대였나? 0f가 최대였나? 뭐 이따가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dd 되고 나서 라벨.add action actions. fade in 에서 duration
EF 하면은 2초 동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0F인 것 같네요. 아, 1F가 맞네. 그리고 여기다가 label.act를 아마 해줬어야 되는데 0F. (1F가) 아니네. 0F가 맞는 거네요. 아, 이거 헷갈리네요 자꾸. 그래서 0F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페이드 인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페이드 인 했다가 페이드 아웃 하는 거 그런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길이가 너무 길면 재미가 없으니까 길이를 좀 줄여주고요. label.add action 하고 actions.parallel이 아니지 딜레이라고 해주시고요. 얼마나 기다릴 거냐 하면은 여기다가 나왔다가 바로 사라지는 건 또 그러니까 한 1초 정도 아니면 0.5초 정도 보여줬다가 사라지는 게 낫겠죠. 1.8f 해주시고 콤마 찍고 actions. fade out 해서 1f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초 동안 페이드 인을 하고 1.8초 동안 기다렸다가 1초 동안 페이드 아웃. 근데 이게 이제 1.8f 기다린다는 게 얘랑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페이드 인하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는 얘가 화면이 0.8초 그러니까 페이드 인 되고 나서 0.8초 후에 페이드 아웃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페이드 인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딜레이가 시작이 되고 페이드 인이 맞춰지는 1초 후부터 0.8초 후에 페이드 아웃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좀 잘 생각하셔서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스플래시 씬 띄워보는 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딩 화면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다루는 거랑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